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는요, RLC 과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LC 회로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면 진동의 특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L과 C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R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 R의 값에 따라서 이제 진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된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진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파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해석 과정을 한 번 정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RL 직렬에서 했던 그런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RLC지만 여기는 뭐 직렬이면 뭐 전류에 대해서 세워야 된다, 뭐 병렬이면 뭐 전압에 세운다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풀고 싶은 거에 대한 그 대상을 가지고 직접 풀어도 된다. 저는 사실은 이제 커피시터 전압이 사실 제일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시터 전압을 구하면 어차피 거기 전류를 미분해서 구하면 사실은 뭐 직렬이기 때문에 이 전류나 이 커피시터의 충전 전류가 전체 전류가 이 직렬 전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미분하면 전류를 봐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커피시터 전압을 바로 얻는 그런 방정식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또 이건 또 전류 방정식은 또 어떻게 세워요? 라고 하는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전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정도로 잠깐 언급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RLC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식을 세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대한 식은요, 이 전류에 대한 식인 것이죠. 자,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더라도, 자, 이거는 직렬에서는 KVL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간다. 저항에서의 전압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이죠. L은 DT의 DI 이렇게 되겠죠. 자, 전류에 대한 식으로 다 언급이 되죠. 자, 그러면 C도 전류식이 보이도록 전압식을 쓴다면 이렇게 해서 IC는 C의 DT분의 d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죠. VC는 C분의 1의 I의 C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전류는 항상 같으니까 직렬에서는 이제 여기를 갖다 그냥 I라고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C 대신에 요 항이 오면 되죠. 요 부분이 들어가면 여기 전류를 갖다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가 바로 드러나겠죠. 자, 그런 전략이죠. 자, 식을 쓸 때 I의 DT는 E. 이렇게 세우면 전류에 관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면.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해 주면 되겠죠. 미분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이 한번 미분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DT의 제곱. 자, 두 번 미분이 된다 이야기예요. 자, 이게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 자, 플러스. 자, 여기를 갖다 제일 먼저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죠. R에 DT의 DI 이렇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죠. 자, 플러스. 자, C분의 1에 이게 벗겨지죠. 그러니까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분해 버리면 여기는 지금 직류니까 사라져 버리죠.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최고차 도함수의 계수 부분을 갖다 1로 해줍니다. 그러면 L로 쭉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DT의 제곱에다가 DTI 플러스 L분의 R이 되죠. L분의 R DT의 DI. 자, 플러스 LC분의 1의 I는 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류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죠. 이게 이것도 아주 전류에 대해서 선형이에요. 전류에 대해서는 선형 방정식이에요. 선형, 여기가 우변이 0인 우리가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 제차 방정식이라고.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전류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세우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동일한 과정인데 이제 초기 조건 같은 걸 중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개입시키냐 이제 요것이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그렇게 가져가면 이제 전류식이 되는 거고, 자, 본문처럼 그러면 전압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결국 C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죠. C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전압에 대해서 세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압은 뭐냐면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식으로 세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전압식이 VC죠. 그러니까, 자, 전압 방정식 세웁니다. RI. 자, 동일하게 세웁니다. 예, C 이전에나 동일하게 LDT의 DI죠. 자, 여기서는 VC로 세워할 겁니다. 여기는 VC라고 쓰면 됩니다. VC는 2V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자, I는요, IC는 C의 T분의 DVC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직렬에서는 충전전류나 이 전체전류나 같은 거죠. 같은 전류죠.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에다가 자, C의 DT분의 DVC가 되죠. 자, 플러스 L에다가 요게 지금 요게 안에 들어가니까 한 번 미분이 있으니까 이게 미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DT의 제곱에 DT의 VC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자, 이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VC는 2V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DT. L로 이제 나눠버릴 거니까 L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쓸게요. L을 D의 제곱 VC 플러스 자, L로 나눠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L분의 여기가 C가 하나 더 있죠? 여기 C가 하나 있는데 C가 빠져버렸네요. CL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CL로 나누면 L분의 R만 남을 거죠. CL로 나누면, 그죠? RC를 갖다가 CL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L분의 R이 남죠. 자, DT의 DVC. 자, 커피시터 양단 전압이에요. 지금 풀어가는 전압이. 자, 플러스. 자, CL이죠. LC라고 쓸게요. LC분의 1의 VC는 LC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우면, 자, 이건 또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요 방정식은, 자, 이게죠. 이게, 전압에 대해서 세웠죠. 아까는 전류에 대해서 했지만, 자, 이게, 선형이고, 전압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이에요. 선형, 제차 방정식이 아니죠. 앞에서 전류 방정식은 제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미분 방정식이죠. 자, 우변이 0이 아니죠. 그냥 미분 방정식. 자, 어차피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한번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보는데, 그러면 일개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간다는 이야기,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VC를 갖다가 이제 얻어낼 때, 이 해가 두 가지 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상 상태 해하고 여기도 동일하게 과도 상태 해를 갖다 얻어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정상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정상의 VS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캐패시터 전압 VC잖아요. 이 전압은 다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정상 상태가 돼버리면 이 2V가 여기에 다 걸리죠. 충전 다 돼버리면 여기는 저항으로 따지면 무한대가 되니까 여기에 다 걸려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V 이렇게 되는 거죠. 2V. 자, 여기로 따지면 제가 시계에다가 여기다 값을 줬죠. 여기다가 값을 줬죠. 100V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100V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메소드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정할 때 우리가 얘들의 물리적인 속성을 모르고서는, 이 물리적 속성을 모르고서는 이 값들을 갖다 정확하게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문제의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죠. 요건 어떻게 푼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요 트랜지언트한 해는요. 그렇죠. 이 방정식 중에서 제차 방정식, 제차 방정식의 해가 과도해가 되어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 우변이 0인 해를 갖다가 구하는 게 이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의 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일개 미분하고 동일한 겁니다. 한 번 미분하건 두 번 미분하든 그 원함수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이거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차 방정식의 우변 0인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동일하게 지난 시간에도 익스포넨셜 함수 썼잖아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게 이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대입하면 이걸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한번 또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면, 자,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S가 내려왔죠.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하면 S가 한 번 더 내려왔죠. 그럼 S의 제곱이 되겠죠. 원함수는 변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거의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S의 자승에 2의 exponential ST 플러스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거죠. LR 있고요. 곱하기 한 번 미분한 거니까 S가 한 번만 내려온 거죠. A의 S exponential S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자,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LC분의 1에다가 A의 2ST 이렇게 돼요.
요게 0. 이 방정식이, 이게 제차 방정식에 이게, 해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게 공통이 되죠. 여기까지가 다 공통이 되죠. 그죠? 원함수가 공통이죠. 전부 다. 그러면 이 공통으로 묶으면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죠? 자. 여기는 S의 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L분의 R에다가 S죠. 플러스 LC분의 CL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그쵸? 0이 될 수 없다. 자,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이 미방정식의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제차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1차 형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2차, 특성 방정식 2차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S가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서 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1차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는 RL 같은 경우는 뭐 L분의 R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RC에서는 RC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일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되는데 근이 이제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니까 S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근이 2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풀어온 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특성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바로 특성 방정식 바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대입 안 해도,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부터 개수만 따오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2개면은 S2, 그 다음에 1개면은 S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그냥 상수함으로 써주면 되죠. C분의 1, 이게 0이죠.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해가 2개, 근이 이게 2개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뭘 쓰냐면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요. 네,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 부분이 살짝 뭐냐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냥 근의 공식 쓸 때 어떻게 씁니까? AX의 자승의 BX 플러스 C는 0.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 형태인데 이거의 근은 얼마냐? 근은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자, 2A 분모죠. 2a이고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자승의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는 게 s는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2개 나온다는 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근이었던 것이죠. 자, 2a니까 여기가 a인 거죠. 2a니까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2 그렇게 쓰면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b죠. 여기가 b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서 넣으면 돼요.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 이것이 b니까, b의 제곱이니까, 이거 L분의 R 이렇게 해보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걸 곱한 거죠. ac죠. 자, 그러니까 LC분의 1하고 이게가 곱해지는 형태겠네요. 이걸 분자로 그냥 바로 올려서 쓰면, 자, 분자로 바로 올렸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LC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형태를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 분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자 분모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이제, 여기 분모는 사라지죠. 그죠? 일단 2분의 1을 갖다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L분의 R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자,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로 들어가겠죠. 제곱이 이게 2분의 1의 제곱이 이게 빠져나오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제곱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들어가서 각각 곱해지면 되죠. 4분의 1이 각각 곱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뭐 2L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여기 곱해진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1이 곱해지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4분의 1. 안에 들었던 4분의 1이니까요. 자, 그러면 LC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복잡하게 다룰 거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알파. 여기서는 지금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R분의 이제 2L인 것이죠.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공통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메가, 여기는 D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L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는 여기가 각주파수잖아요. 그죠? 2파이 F. 이게 2파이가 1이 넘으면 뭐예요? 이게 그죠? 공진주파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공진각주파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값을 갖다 넣어서 표현하면 이 방법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에 여기가 또 알파가 되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게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같아지려면은 여기다가 오메가 D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제곱을 하면 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이 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RLC 값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거는 갖다 우리가 상수로 값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우리가 이걸 갖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근을 갖다 두 개를 갖다 바로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아니까. 이걸 근의 공식 쓰지 않고 어차피 이걸 갖다 기억했다가 우리가 실제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를 갖다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항상. RLC의 직렬회로에서는 이 값은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진각주파수가 되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감쇄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감쇄정수. 여기 R 있죠. 왜 여기 R이 있는지 알겠죠? 왜 이걸 감쇄정수라고 부르냐면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커지면 여기 R이 커지면 그렇게 되겠죠. R이 커지면 그렇죠. 어떤 시스템에 가까워진다고요? 감쇄가 더 잘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크면 과제동 시스템으로 바뀐다. 즉, 진동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동할 거냐, 안 할 거냐면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두 개만 결정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얘가 크면 뭐냐면, 과제동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크면요, 진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즉, 부족제동이 되는 거죠. 즉, 여기로 본다면, 얘가 크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이 뭐냐면 실수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얘가 큰다면 이 뒤쪽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제곱이니까 이게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어떤 값을 갖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제이죠. 즉 허수의 해가 두 개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허수의 해가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진동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수의 해가 나오는 경우가 진동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이 나온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접 같이 문제의 어떤 값을 넣어서 실제로 한번 매스캐드에서 한번 작성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해석하는 데까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2차 방정식의 근을 갖다 두 개를 얻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알파나 이제 오메가 D는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선행해서 다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값이야. 근데 그게 이제 실수의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허수의 해가 나올 수 있다. 즉, 과제동일 수도 있고, 뭐, 부족제동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허수의 경우, 즉, 이제 부족제동 시스템을 갖다 그 문자로 계속 풀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 실전의 문제는 그렇게 풀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VT죠. 자, VT에 대한 경우는 이제 해가 두 개이니까 두 개의 해가 나오는 게 사실은 A1 이스포넨셜 S1의 T하고, 그 다음에 A2, 새로운 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S2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거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거 하나, 이게 해가 두 개의 해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근이 두 개니까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 또 이 그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고, 이 각각 또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더불어서 뭐냐면 얘를 갖다가 중첩한 것도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과도항의 값은 어떻게 얻냐면 이 두 개의 해를 갖다가 중첩해서 얻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중첩.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1개를 풀었던 거하고 2개를 푸는 거하고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 이 두 개를 갖다 중첩해서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1에 자, 그러면 이미 자, 얘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known인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이 값이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허수일 수도. 그래서 허수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더 이제 식을 더 전개가 좀 더 다른 방식의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요. 뭐 그렇게 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다
끝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정리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갖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VC는 자, VS에다 VT를 갖다가 더한 거잖아요. 그죠? 자, VS는 얼마에서 요거 2V였죠. 자, 100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 같은 100이죠. 실제 풀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2라고 써놓을까요, 지금은? 네, 2라고 써놓을게요. 2고, 여기서 이제 값이 주어지면 그 값을 갖다가 쓰면 되죠. 자, 플러스, 자, 요 값이죠. 자, A1, 2의 S1의 T, 플러스 A2의 2의 S2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은 A1하고 A2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만 알면 이건 다 결정돼. 이건 지금 다 놓은 값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얻었잖아요. 자, 이 과정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그럼 A1하고 A2는 그럼 뭘 가지고 결정하면 될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RL이나 RC에서 했던 그런 과정과 동일하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A라는 상수를 갖다가 어떻게, A라는 개수를 어떻게 정해줬죠? 초기 조건. 자, 뭘 통해서요? 초기 조건을 통해서. 그것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1하고 A2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식이 몇 개를 세워야 이 A1, A2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난번에 1계에서는 식이 하나였죠. 그죠? 식이, 아니, 미지수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식을 하나만 세워도 됐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하나만 가해져도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 자, 당연히 전압에 대해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 VC0에 대한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번, 전압을 한번 미분한 거. 내가 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 조건으로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 두 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세워지면 두 개를 갖다 연립하면 두 개의 미지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잘해주면 돼요. 더 이상 이걸 허수분이 실수분에 따라서 더 길게 전개해서 그 식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허수부도 굳이 그렇게 식으로 전개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 손으로는 어렵지만 계산기는 갖다 복소수를 다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VC가 제로인 것.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 식이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자, E1에다 플러스, 자, A1에다가 여기다 0을 넣는 거죠. 여기다 바로 0을 넣는 거죠. 이 식이니까. 0을 넣으면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놔두고. 자, A2, 여기도 0이 될 거죠. 여기 초기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VC 초기값 얼마예요? 자, 스위치를 처음에 닫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초기값, 여기 0V부터 시작했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부터 여기는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얼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얘는 0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스위치를 닫아도 0V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100V라고 하면 여기 옮겨주면 A1 플러스 A2는 100V, 마이너스 100V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요걸 통해서도 하나의 식을 또 얻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분한 것의 값의 어떤 특성이 뭔지를 갖다 파악을 하려면 바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오른쪽에 뭔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요걸 씁니다. 자, 요게 관련된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게 돼요. IC는 C의 DT분의 DV죠.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러면 넘겨버리면 이렇게 돼요. IC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보는 거나 얘를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의 초기치를 보면 얘의 초기값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이나 이 값은 등가가 되니까. 그러면 얘의 미분했을 때의 초기값이 얼마인지는 쉽게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얘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의 초기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전류의 초기값을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써요. 이게 IC니까 얘는 닫자마자 여기 충전 전류는 바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흐를 수가 있네. 그 값을 하려고 그러다니까 보니까 뭐냐면 여기는 직렬 전류잖아요. 직렬 전류니까 IC하고 L에 흐르는 전류랑 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L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가 바로 어떤 값으로 흐를 수 있어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0이었으면 닫아도 뭐냐면 L 때문에 뭐예요? 어느 값부터 흐르기 시작해도 0A가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IC 전류나 IL 전류나 사실 같은 전류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이 전류가 돼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L 때문에 뭐냐면 전류는 어느 값부터 흐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0A의 세웠다. 이게 분모가 0이 되면 C가 뭐 있어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기 조건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한번 미분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요거를 갖다 미분한 거에 대해서 0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사라지겠죠. 한번 써볼게요.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자, S1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S1의 A1의 익스포넨셜 S1의 T가 되고, 자, 플러스, 자, S2가 내려오죠. S2의 A2의 익스포넨셜 S2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0이 됐을 때의 값은 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통해서 초기 조건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석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되죠. 0을 넣은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S1의 A1만 남겠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S2의 A2가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예,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S1이나 S2는 여기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값이니까 결국 이 A1, A2에 대한 식이 뭐냐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해서 풀면 돼요? 예, 연립해서 풀면 된다. 근데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식에서, 자,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 실제로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해볼 건데, 이게 이제 허수가 나오든 우리가 실수가 되든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식을 정리하면, 여기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1에다가 플러스 A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V가 되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S1에 A1 플러스 S2의 A2는 여기가 뭐가 돼?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허수가 되든 실수가 되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구하면 돼요? 쉽게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2x2니까 그냥 행렬식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여기 개수만 써봐요. 1, 여기가 1, 여기는 S1, 여기는 S2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A1, 여기가 A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0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1하고 A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산기에서도 다 아무리 싼 계산기도 3x3까지는 되거든요. 이건 2x2밖에 안 되니까 이걸 역행렬로 풀면 되잖아. 그래서 A1하고 A1하고 A2는 뭐냐면 이거 지금 알고 있죠. 자, 역행렬에서 마이너스 2에 0. 요렇게 계산해보면 A1, A2를 갖다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복소수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계산기에서 계산할 때는.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A1, A2를 갖다 구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해 주면 돼요? 자, VCT, 아까 VCT는 2에 플러스 A1, 그 A1 부분 아까 계산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익스포넨셜 S1T 플러스 A2의 S2T.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해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걸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해서 뭐냐면 C만 곱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요걸 미분하게 되면 이 전류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전류를 구했다 그러면 이 전류를 또 미분한 게 뭐냐면 여기에 걸린 또 전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다 뭐냐면 이게 복소수이든 아니든 이걸 갖다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식을 그렇게까지 전개해서 가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는 기술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럼 기술사 준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했나? 기술사 시험은 거기까지 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식 정도나 세워봐라 그런 정도에서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사 준비하는 사람도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딱 정리해 주면 된다. 즉 뭐냐면 아까 요 항만 하나 더 붙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니까 이게 근이 두 개 나오면서 요가 하나만 더 붙었지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랑 같은 거예요. 일개 푸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거죠.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다 보니까 근을 두 개 갖다 중첩하다 보니까 개수가 두 개 나와서 식을 두 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갖다 몇 개 쓴 거죠. 그렇죠. 전압에 대해서 풀게 되면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한 거의 초기 조건.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전류에 대해서 식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푸는데 초기 조건 쓸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류에 대해서 푼다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풀었는데 전류의 초기 조건을 갖다 쓰기가 어려워. 어차피 식을 두 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똑같이 A1, A2를 갖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여기는 I죠. I의 0. 이거에 대한 초기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걸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 조건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두 개의 식을 구해가지고 A1, A2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전류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전류의 초기 조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닫았다. 전류 조건 L이 있잖아요. L이 있는 이상은 L에서 L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직렬이니까 못 흐르게, 여기서 못 변하게 하는 녀석이 딱 있다 그러면 나는 흐를 수 있어도 못 흐르는 거죠.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그런 이걸 미분한 거. 그 식을 또 이제 그 미분식 하나 나오겠죠. 네. 이제 요 I에 대한 식이 IS하고 IT로 정리하면 주요식만 쓰면 A1의 exponential ST 플러스 A2의 exponential ST. 이게 나오겠죠. 여기서 어떤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되게 해보면 알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A1, A2를 갖다가 할견할 때 이제 요거의 값에 0을 넣었을 때, 이게 0을 넣었을 때 값을 갖다 쓰면 되는데 이 우변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또 미분해야 될까요? 미분했을 때, 요걸 갖다 미분했을 때의 값. 거기에 초기값을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초기값의 값의 결과를 갖다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L의 속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되죠. 자, VL은 LDT의 DI 이렇게 되죠. IL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뭐 직렬이니까 IL이든 I는 같은 거니까 여기는 I를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요거니까 L분의 VL, 이제 L분의 VL을 보면 되죠. L분의 VL의 제로를 보면 되죠. 얘는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얘의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초기체 여기 V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 거냐. 전압은 각각 걸릴 수가 있죠. 전류는 하나의 일정한 특별한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 이제 여기 직렬인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지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만 봐도 되죠. 전압은.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바로 L에는 바로 이 스위치를 닫자마자 이 전압이 다 한 번에 다 걸릴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R에도 전류가 L 때문에 0V부터 바뀔 거고, 얘도 뭐냐면, 그렇죠. 전압이 여기서 0V부터, 얘 한 방에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압은 L에 다 걸릴 수 있죠. 그죠? 전류는 한 번에 못 오르지만, 전류는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전압은 작게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안 되죠. L분의 2가 되는 거죠. L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초기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느냐, 전압에 대한 식을 세우느냐는 뭐냐면 세우는 과정까지는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그 다음 풀어가는 과정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A1, A2를 얻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초기 조건을 구할 때 전류에 대해서 풀었으면 전류에 대한 초기 조건, 전압에 대해서 풀으면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을 가야 돼. 왜냐하면 두 가지씩이 필요하니까 전류에 대해서는 전류의 초기값,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한 거의 초기값. 전압에 대해서는 전압의 초기값,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한 거의 초기값. 두 가지로 뭐냐면 식을 세워서 A1, A2를 찾으면 된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RLC 회로에 대한 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갖다 이제 풀어가는 과정은 완벽하게 뭐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서요. 앞에서 풀었던 1개를 풀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니까 더 엄청난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히려 고정관념이고, 많은 책들이 그렇게 많이들 복잡하게들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다. 식이 근을 갖다 두 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근을 갖다 두 개 그냥 중첩해서 그냥 해로 그냥 쭉 표현해 놓은 거죠. 그것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갖다 실제 요 숫자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 해석 결과를 가지고 뭐 진동하는 경우, 진동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갖다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